구체적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적용한 이런 꿈을 적용한 부분은 청각 분야입니다. 청각 분야는 좀 생소하실 부분도 있으실 텐데 보통 우리가 청각 장애, 난청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청각 부분에서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청각이 나빠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물론 사고나 태어날 때부터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청각이라는 분야는 자연스럽게 남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로 잠시 말씀드렸던 요즘에 화제되고 있는 드라마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청각 분야를 첫 비즈니스로 저희가 꼽았습니다. 그 앞에 총장을 메시고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아마 총장님이 미국에서 청각학을 처음으로 공부하시고 한국에 오신 94년도부터 우리나라의 청각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연구라든가 학회라든가 아니면 국제표준까지 계속 이끌어 오셨고 2년 전, 3년 전에 저한테 했던 첫 질문은 뭐냐면 그동안 정말 누가 봐도 열심히 청각 분야에 진심이셨던 분인데 이게 다인가? 그리고 졸업생들 이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뵈면서 과연 전문가로서 이분들의 미래는 어떤가? 그래서 제가 좀 외람되게 말씀드린 거는 그런 학교만 가지고 다 품을 수는 없다. 결국은 우리가 오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이라는 걸로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청각 사업부터 시작을 됐습니다. 그런데 크게 생각을 못했는데 국제 표준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영향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예상보다는 빠르게 국제 표준 ISO 21388이 됐고 10년간의 노력이셨습니다. 첫 얼떨결에 총재님 따라가선 미팅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2012년이었거든요. 그 전부터 물론 준비는 하셨고 10년간의 우리나라의 그런 좀 성각자 하신 분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국제 표준으로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국내에서 첫 인증 제도가 나온다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시작됐고 비록 2년 전 당시에는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만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다시 보면 그때 생각이 조금 무모했지만 지금으로부터는 저희가 첫 인증을 받은 업체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감회가 새롭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각이라는 거는 듣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이슈이긴 하지만 사실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음성도 그렇고요. 언어도 그렇고 인지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모두 연결되어 있고요. 또 그거 외에 크게 연결된 부분이 평생 케어를 해야 되는 재활 분야하고 왜냐하면 이 분야는 이 앞에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청각 장애가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 또 다른 통신이죠. 소통 장애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라는 게 결국은 혼자서 살 수는 없으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일 거고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그 사이에서 말과 듣는 것일 테니까 저희는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가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히어링 컨저베이션 예방 쪽으로는 산업청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것들은 요즘에 특히나 이제 층간소음이라든가 시위라든가 소음에 대한 이슈가 점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분야를 굉장히 중요한 이미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폭넓은 산업 분야인데 저희가 국제 표준 다음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그 국제대학원대학교가 선능력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남 1호점, 직영점을 냈는데요. 이제 나중에 좀 더 소개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저희가 이런 생각 중에 하나는 2년 전에 시작됐지만 2년 전의 모습으로 다시 가서 저희 집까지 지금 해온 사업을 다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화두 상생이다. 병원하고 연결한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것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분도 있지만 또 저희가 새롭게 저희 관련되는 분들한테 저희를 소개하면서 같이 해봅시다.
뭐 미래를 한번 다시 만들어 봅시다라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고요. 저희가 한 직영점 형태이든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체인점이즘, 프랜차이즈인지 어떤 사업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할 수 있는데 저희의 꿈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한 명, 두 분씩 초대를 해서 같이 나아가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선전도 하고 뭐 전시회도 참가하고 좀 그랬는데요. 나중에 좀 자세히 한번 직영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을 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각이라는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언어가 관심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구음장애, 보이스 디스오더, 구음장애 데이터, 빅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해서 금년 사실은 2월 달에 겨우 끝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새벽까지 다들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저희가 100명 이상을 단기적으로 고용하면서 그 20억을 쓰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다시 엮어서 전국에 있는 요양원, 센터, 복지관, 이런 병원 이런 데 연결해서 저희가 좋은 퀄리티 높은 구음 데이터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5,000시간 1,300명 이상으로부터 이제 뇌 신경 질환, 언어, 청각, 후두 이렇게 얻었는데 모으고 나서 보니까 저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구글이 4년 정도 노력한 게 한 1,900시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1년도 안 되는 채 단기간 동안 이런 데이터를 모으고 나서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청각 서비스, 그 다음에 음성 데이터, 이거 갖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도와주신 분 중에서 얼굴 인식과 그 감정 인식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가 있는데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들이 안 간 부분 혹은 언맨 니즈라고 부르죠. 사회적으로는 적당한 정략적 방법이 없는 거에 도전해보자라고 생각한 아이디어가 통증 인식입니다. 통증은 오늘 크게 소개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병원에서는 통증을 진단하고 통증을 평가하는 게 많은 부분을 주관적인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소위 말하는 데이터, 음성, 얼굴, 병원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다 종합적으로 이용을 해서 통증을 인식할 수 있는 가이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략적인 방법을 하자고 좀 과제가 최근에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됐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로 과제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요 센터 부분에서는 자세히 좀 뒤에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관련된 부분들을 뭐 저희가 처음으로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센터를 만들면서 저희가 모든 것들을 설립하는 방법,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전부 다 시스템화하고 제도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궁극적으로 여기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비스, 일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매뉴얼이나 소프트웨어들 저희가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고객들한테 저희가 적용해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개선점을 연말까지 좀 진행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청각 서비스하는 것 외에 두 군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방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이름을 붙인 게 뭐 리서치 도원 리서치 스튜디오인데 여기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생을 목표로 오픈랩입니다. 그래서 오픈랩에는 뭐 음성 같은 걸로 이제 작동할 수 있는 서빙 로봇이라든가 가상현실이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 연구를 할 수 있는 랩을 만들고 저희 본사가 위치한 부분이 여기 평촌 인근에 있는 스마트 스퀘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서버룸이나 연구시설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서울에 만들었고 여기는 사실은 이쪽에 관심 있는 분이면 대학이든 기업이든 어디하고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뭐 과제 형태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든 저희가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나갈 수 있는 시설을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닥터 헬렌 켈러 미팅룸입니다. 저희가 왜 그 병원에 가면 환자가 돌아다녀야 되는지 의심스럽거든요. 환자는 계시고 특별한 경우 말고 저희가 서비스를 직접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닥터 헬렌 켈러 룸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거기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뭐 미국 특허를 포함해서 특허도 진행이 됐고
준비하는 것도 이제 여러 건 있고, 또 파인이라는 이름으로 상평, 소프트웨어 등들을 저희가 쭉 한 1년 10개월 동안 미래기업의 엔지니어가 저희 작년에 4월 달부터 들어왔으니까 한 1년 좀 넘은 기간 동안 열심히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병원이라든가 외부 국제과제라든가 저희가 과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저희가 청각이라는 기본적인 거 외에 음성이라는 걸 자꾸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청각과 음성이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음성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집에 개인적인 얘기지만 방마다 알렉사라고 아마존에서 만든 AI 스피커가 있는데, 처음에 한 3개월을 쓴 것 같은데요. 지금은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별로 없어서. 근데 구음 장애가 있다는 뜻은 한마디 어떤 식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냐면, 목이 쉬어도 제가 목이 쉰 경우 인식이 거의 안 됩니다. 사실 그런 경우 인식률은 10%대이거든요. 아마 집에서 AI 스피커 혹은 스마트폰에 있는 인식기를 조금만 쉬어서 조금만 목을 잡고 말씀하시면 인식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분들은 사실은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청각도 있지만 또 다른 분야의 음성, 그것이 당연히 언어로 수반되고, 당연히 언어가 됐을 때는 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또 병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중에서 뭐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나 이런 쪽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물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엮어서 이제 재활 그쪽 방향으로 같이 시작을 하고 있고요. 표준은 저희가 또 다른 뉴스인데, 처음이 청각 서비스 관련해서 ISO 21388을 저희가 첫 받았다고 그러는데,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국제 표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워킹 그룹은 ISO 내에 만들어졌고요. 작년 말에 저희들이 이제 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제안한 부분은 통칭 원격 청각이라는 부분, 특히나 이런 포스트 팬데믹에서 꼭 대면으로 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충분히 가능한 그런 청각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좀 포커싱 하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뭐 가상현실이나 아니면 청각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한국표준원의 협회에 제안을 했고, 그래도 좋은 결과가 돼서 저희가 매치업 과제라고 이제 과제가 선정이 돼서, 그래서 금년에 과제 기획이 준비가 되면 내년에 아마 이제 국제과제로 이제 원격 청각이 두 번째 국제 표준이 되는 그때까지 저희가 한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총적은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저희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회사인데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 여기서 한 1km 좀 안 떨어진 곳에 평촌 스마트 스퀘어라고 도시형 산단이 있고, 거기에 저희가 쓰는 전용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이제 7층짜리인데 5층, 6층, 7층, 3층 높이의 무향실이 있습니다. 무향실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16m, 16m, 26m, 아마 감이 오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최대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장 큰 무향실을 갖고 있는, 이런 실험실을 갖고 있는 데가 아마 현대자동차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 다음으로 크다고 업계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전문 실험실, 그리고 그 건물에는 진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테스트할 수 있는 기반 시설도 같이 있어서 평촌에 있는 본사 연구시설과 저희가 직영점에 있는 여러 연구시설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그 다음 연구, 다른 연구도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좀 인포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자료는 저희가 조만간에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저희가 뭐 항상 투명하게 오픈해서 저희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저희나 혹은 직영점이나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꿈이나 아니면 방향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인공지능, 특히나 인공지능에 가장 특화된 회사 중에 하나인 링크 제네시스와 합작 법인을 했던 파인 링크, 거기에 대해서 정성우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파인 이노베이션의 기업 설명과 관련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참석하신 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여러 파인 브랜드 중 가장 먼저 청각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청각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 또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정학 총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또 여기 청각 사업을 직접 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신데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거에 의하면 처음으로 우리 전 세계에서 청각 사업이 당연히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시작되진 않았죠. 근데 이제 우리보다 먼저 이 청각 사업을 했던 곳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각 사업을 할 때 전부 다가 마치 보청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각 사업이라고 현재 청각 사업이 외람되지만 뭐랄까요, 약간 유통에 좀 더 포커싱 돼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청각이라는 건 단순히 난청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키워진 오랫동안 청각 전문가로 한 분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가이드를 드리고 서비스를 하는 분야니까 저희가 청각이 이제 유통이 당연히 보청기로서 중요하지만 현재 그거를 이제 서비스 전문가들에선 전문 서비스로 업의 개념이랄까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근데 단순히 지금과 같은 유통 구조로서는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화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다양한 IT 기술을 통해서 여기 현업에 있는 분들이 훨씬 쉽게 한다든가 아니면 청각과 연관된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일례로 유럽이나 미국 보면 사실은 보청기 자체에 대한 디스펜싱 사업보다 서비스의 산업이 한 1.5배 이렇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인 고객 만족이랄까 그런 걸 위해서는 청각 사업이 변화해야 된다. 전문 서비스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의료기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MRI, 뭐 EKG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기기는 병원용 의료기기입니다. 혈압계, 혈당계, 가정용 의료기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거의 유일한 의료기기, 개인용 의료기기가 특히나 전자의료기기가 청각기기, 보청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30년 동안 수많은 의료기기 중에서 소비자 보호원에서의 불만족도 또 불만이 가장 많은 기기가 또한 청각기, 보청기인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용 의료기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컴플레인 하죠. 뭐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나서 왜 MRI가 이러냐라고 컴플레인 하시는 환자분은 많지 않으시죠. 근데 그것이 본인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하여튼간 궁극적으로 지난 20년 넘게 만족도가 낮은 거는 사실이고 그것을 어떻게 앞서 말씀드린 전문 서비스로 극복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확대해야 되는지 그걸 위해서 일반 사람들의 인식 개선까지 포함해서 그러려면 지금의 청각 산업이 외람되지만 바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인 거는 사업을 키우겠다는 거고요. 그 사업을 단순히 저희 비즈니스 그 속에서 저희가 뭐 매출을 많이 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여러 유관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키워가자 그런 게 저희 목표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인 이노베이션의 발표였습니다.